1944년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동부 전선. 하늘은 포연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땅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C-12 중대가 숲으로 들어갑니다. 병력 38명. 평범한 정찰 임무였습니다. 오후 11시 47분, 무전이 들어옵니다. 여기 C-12 중대 전방 이상 현상 발견. 안개가 너무 짙습니다. 그날 기온은 영하 30도였습니다. 그런 혹한 속에서 저 정도 안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다시 무전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빛이 보입니다. 원형입니다. 아니, 움직이고 뚝. 무전은 끊겼습니다. 30분 뒤 지원 병력이 숲에 도착합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총성도 신음도 없었습니다. 눈 위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38명의 발자국. 숲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 200m 지점, 그 모든 발자국이 동시에 멈춰 있었습니다. 싸운 흔적도 시신도 피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남아있던 것은 눈 위에 그려진 완벽한 원형. 그리고 그 중심은 이상하게도 녹아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습니다. C-12 중대 작전 중 실종. 전원 전사 추정.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은 기밀로 분류되고 관련 문서는 봉인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사건 당일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병사 한 명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 숲은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입구 같았어요. 전쟁은 수많은 죽음을 남깁니다. 그러나 죽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종. 그날 밤 그 안개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왜 발자국은 한 지점에서 멈춰 있었을까요? C-12 중대 실종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전사 추정으로 처리됐습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중대가 통째로 사라졌는데도 상부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조사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기밀 문서 47-B. 그 안에는 세 가지 가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적군의 비밀 병기 실험. 1944년 전쟁은 과학자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레이더, 로켓, 신형 폭탄.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판을 뒤흔들던 시기였죠. 일부 장교들은 주장했습니다. 적이 공간 왜곡 장치를 실험한 것 아닐까? 현장에서는 강한 자기장 이상이 감지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침반이 돌고 통신이 끊겼으며 사진 필름은 전부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역 근처에 적의 실험 기지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설. 집단 환각 또는 착란, 혹한과 공포, 수면 부족, 전선의 병사들은 극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 정신과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집단 환각이 발생했을 가능성.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환각이라면 38명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발자국이 왜 한 지점에서 정확히 멈춰 있었을까요? 그리고 눈 위에 남겨진 그 완벽한 원형 문양은 누가 그린 걸까요? 세 번째 가설. 그 땅 자체의 문제.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숲이 위치한 지역은 수백 년 전부터 금지된 땅으로 불렸다는 기록.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전해 내려왔습니다. 겨울밤 안개가 피면 숲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들은 그것을 숨쉬는 안개라고 불렀습니다. 안개가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을 삼킨다고 군은 미신으로 치부했지만 한 노인은 조사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지만 그 숲은 원래부터 거기 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3년 후 실종자 명단에 있던 한 병사가 전혀 다른 나라의 국경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탈진 상태, 군복은 낡았지만 마치 며칠 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무장교는 그의 나이를 확인하고 놀랍니다. 실종 당시 23, 발견 당시도 여전히 23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린 포위됐어. 아직 안개 속에 있어. 시간 좀 벌어줘.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자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그날 밤 안개가 피어오르던 순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들은 죽은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사관들이 숨겨진 장소를 다시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 설명할 수 없는 구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 사건 발생 4년 후 전쟁은 끝났지만 C-12 중대 사건은 완전히 묻히지 않았다. 한 조사관이 개인적으로 사건을 재추적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름은 보고서에서 지워졌지만 남겨진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그 숲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다시 찾은 숲. 겨울이었다. 사건이 일어났던 날과 같은 계절. 그는 소규모 조사팀과 함께 문제의 숲을 다시 찾는다. 이상하게도 숲은 전쟁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폭격 자국도 참호도 철조망도 없다. 마치 시간이 비껴간 공간처럼. 그리고 사건 당시 발자국이 멈췄던 지점. 눈은 없었지만 땅은 여전히 둥글게 변색되어 있었다. 정확한 원형. 직경 약 6m. 금속 탐지기를 가져다 대는 순간 장비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다. 지하에서 발견된 것. 팀은 그 지점을 파기 시작한다. 깊이 약 3m. 돌도 흙도 아닌 단단한 물질이 나온다. 매끄럽고 차가운 표면. 망치로 내리쳐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 더 파내자 그것은 구조물의 일부임이 드러난다. 구 형태, 완벽한 구체, 직경 약 4m, 표면에는 눈 위에서 발견됐던 것과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구체의 중심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 기록에 따르면 그 순간 팀원 한 명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귀를 막았다. 소리가 들립니다. 속에서 누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녹음 장비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시간의 왜곡. 과학자들이 투입된다. 측정 결과 구체 주변 10m 이내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반복된다. 시계가 느려진다. 전자장비가 오작동한다. 심지어 촬영한 영상의 프레임이 일부 구간에서 비어 있다. 한 물리학자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는다. 이 구조물은 강력한 자기장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전자기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가설.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이 외부와 다를 가능성. 만약 그 가설이 맞다면 C-12 중대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구체가 만들어낸 다른 시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 그들에게는 몇 시간이었지만 바깥에서는 수년이 흐른 것. 하지만 연구는 오래가지 못한다. 정체 모를 폭발. 조사시설 일부가 붕괴된다. 구체는 균열 없이 그대로였지만 상부는 즉시 연구 중단을 명령한다. 모든 기록은 다시 기밀로 분류. 구체는 콘크리트로 덮여 존재 자체가 지워진다. 마지막 보고서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남아있다. 접촉은 권장되지 않음. 내부 반응 확인 불가. 그리고 몇 년 뒤 사건 생존 병사였던 그 남자는 병실에서 마지막 말을 남긴다. 빛이 다시 켜졌어. 이번엔 우리가 돌아가는 거야. 그날 밤 병실의 시계가 3분간 멈췄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실종 사건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와의 첫 번째 접촉이었을까? 전쟁은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파괴다. 총과 폭탄, 인형과 명령.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C-12 중대 사건이 남긴 질문은 조금 다르다. 만약 그들이 적의 총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 속으로 사라진 것이라면 그 공포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죽음에는 익숙하다. 전사, 희생, 비극, 슬프지만 적어도 설명 가능하다. 그러나 발자국이 한 지점에서 멈춰 있는 장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음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C-12 중대 사건은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덮어버리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발자국은 멈췄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이 남아있는 한 그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